벌써 7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 손바닥 경제에서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 분야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저소득층에게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는 반기마다 지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 아시겠지만 이제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도와주는 이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근로소득자만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챙겨야 되겠는데 예. 이게 이제는 1년에 보통 한 번을 냈단 그랬었죠. 말이에요. 한 번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는 반년에서 이제 총 2회 정도가 이제는 받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년도의 소급에 대해서는 19년도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을 바뀌어서 우리가 상반기 소득에서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은 12월에 받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월, 그러니까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그다음에 3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언제 받느냐? 6월에 지급받습니다. 내년도 6월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우리가 그 작년도 소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년도 9월에 받는단 말이죠. 너무 텀이 긴 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야 저소득 가구인데 이거를 빨리 지급하자. 그럼 상반기 거를 그 당시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저소득 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상소득이단 말이죠. 상반기 소득, 그렇죠. 하반기 소득.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그렇죠. 있겠죠? 적게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산을 9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수가 될 가능성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환수가 되면 줬다 뺏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좀, 그러다 네. 보니까 혹시나 9월에 가서 아마 언론에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줬다 뺏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승용차 개별 서비스 인하 조치가 하반기까지 연장이 되죠. 네네네. 총 3번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7월에 한 번 됐다가 그다음에 올해 또 1월에서 6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6월에서 7월에서 12월. 12월까지 되는데 사실 이번에 되면서 이제 개소세가 인하가 됩니다. 한 5%에서 3.5%로 네. 인하가 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자동차 산업을 또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굉장히 그 취지가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번에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날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사실 한두 번, 그러니까 1회 처음 시작했을 때랑 한 번 연장됐을 때 개소세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겼는데 이번 3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3회 연장되면서 1회 연장될 때마다 뭐가 되면 세수가 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3회니까 이제 3,000억이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3,000억을 감당하면서까지 과연 그 판매 대수가 늘까? 진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한 번 연장됐을 때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한 6월까지의 한 번 연장돼서 봤더니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가 팔린 대수를 국내에서 봤더니 판매된 거예요? 예, 네. 한 0.1%밖에 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를 감당하면서까지 3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이었는데 이제 그 효과가 좀 없어지는 네, 듯한...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연장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총 3번 연장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한 번 연장됐고 2번 연장됐는데 그 3번 연장된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은행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은행을 한 3개 정도에 가입이 돼서 이제 뭐 계좌도 있고 한데 은행별로 원래 앱을 다 깔아야 됐었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편리하겠다. 진작에 나왔어야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서 이제 모든 은행의 계좌를 등록만 하면은요, 제가 이제 이체할 때나 아니면 송금할 때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합 관리되는 이제 앱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은행들이 이제 표준화된 방식, 우리가 보통 API라고 부르는데 이 API를 공통된 이제 전산망을 통해서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체를 할 때는 이게 너무 편리해지는 거고요. 그렇겠죠. 각자의 앱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은행 앱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은행 앱
또는 핀테크 기업의 앱까지도 핀테크 기업도 왜냐하면 가능하군요. 공통전산망을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되기 때문에 예. 핀테크 앱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10월부터 이제는 들어가거든요. 10월이요? 은행권에서는. 예, 그래서 19년도 10월부터 은행권이 시범 시행이 되고요. 19년 이제 12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연도 12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카드 이동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것도 정말 편리한 서비스죠. 이건 뭐죠? 네. 보통 우리가 카드 한 장에 주요 쓰는 카드에 보통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자동이체 서비스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하죠. 예. 뭐 관리비라든지 공과금도 통신비라든지. 내고, 네. 또 만약에 분신했을 경우 정말로 이게 나죠. 돈 이런 거보다 그게 다시 귀찮은 또, 거죠. 다시 해야 맞아요. 되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그런 거를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고요. 예, 한꺼번에 또 등록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이 되는데 네. 이게 통합 조회가 돼요. 내가 어떤 카드에 뭐가 물려있는지 이거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19년도 말에 되고요. 그러면 자동 납부를 해지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이게 2000년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일단 스케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무료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오.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뭐 통신 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일일이 이걸 수정하면서 그 자동이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해지나 수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편해질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교육 또 보육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서요? 네네. 고등학교가 이제는 학비가 사실 국민 기본 교육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내는 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이런 네.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비까지 해갖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료 교육을 이제 무상 교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스케줄이 좀 있어요. 2000년대까지는 이제 2, 3학년들까지, 2001년대는 전 학년까지 됩니다. 2020년까지인가요? 네네. 아, 그러니까 2020 요번에는 네. 이제 2학기부터 그러니까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죠. 3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부터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2000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들까지. 그다음에 2001년에는 1, 2, 3학년 다. 2020년? 네, 2021년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스케줄별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외학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사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가 학교장이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등록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벗어나거든요. 뛰어넘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하고 기본 교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챙겨주겠다라고 얘기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2, 3학년, 그다음에 21년부터는 전학년 전부 이렇게 정부가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네. 사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게 워낙 많아서 저희가 시간 안에 다 못 전해드릴 것 네네네. 같아서 좀 중요한 거 집어서 좀 알려드릴까요? 네네. 우리가 보통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제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 작년에 7월부터 이미 종합병원은 됐었어요. 예, 종합병원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의료보험 혜택이 되면서 네네. 입원료가 굉장히 싸졌는데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병원급이라는 거죠. 한방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상급병원에서 2, 3인실에 있는 게 오히려 병원급이 있는 것도 더 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반대로 이제 불공평함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이번 연도 7월부터입니다. 이번에 오늘부터거든요. 오늘부터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병원이죠. 예. 병원이나 이런 것도 2, 3일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혜택이 크게 적용된다. 그래서 국민보건에서도 이렇게 조금 정부가 신경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에게 좀 희소식입니다. 네, 뭔가요? 뭐냐면 전립선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4대 이걸 질환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었어야 되나? 그런가요? 4대 질환만 됐어요. 심장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이게 뭐 중증 질환, 이제 암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만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병원에서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제 초음파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럼 남자들한테는 좋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형평성을 좀 맞춘 것 같아요. 네, 네. 뭐냐면 자궁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같이. 똑같이. 예, 똑같이 이제는 이거는 좋네요.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12월 이요? 예, 12월. 예. 남성 전립선은 9월. 부터 되고요. 이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적용돼서 그 여성 생식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음파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네. 초음파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사실 네. 뭐 방사능도 없고. 미리 검사하고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달라진다. 게 많아서 마음이 정말요. 이게 말이 네, 빨라지는 말이 좀 이유가 급해지셨어요. 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마련을 했어야 네네네. 했는데 아닙니다. 많이 너무 내용이 바뀌는 게 많아서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뭐 인터넷도 검색도 해보시고 저희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시는 게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외래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